스시의 역사. 스시는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 초밥 형태는 아니었어. 원래 스시는 맛있게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됐지. 수백 년을 거치며 점점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지금처럼 먹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야. 첫 번째, 스시의 기원 생선을 보관하는 방법에서 시작. 스시의 가장 처음 형태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됐어. 4세기 8세기쯤 이 지역 사람들은 생선을 그냥 두면 쉽게 상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오래 보관하려고 했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쌀과 생선을 함께 발효시키는 방식이었어. 생선을 손질해서 소금에 절이고 그 위에 밥을 덮어서 발효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생선의 맛이 유지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방식은 나중에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고, 일본에서는 이 발효 방식이 점점 더 발전하게 돼. 특히 8세기 16세기 일본에서는 나레즈시라는 형태가 생기는데, 이건 쌀은 그냥 생선을 발효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쓰고 실제로는 먹지 않았어. 즉, 쌀은 버리고 마르는 생선만 먹었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까운 방식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의 저장 방식이었어. 두 번째, 초밥의 변화. 발효보다 빠르게 먹는 형태로 발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발효 시간을 줄이면서도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지.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식초를 이용한 초밥이야. 17세기 19세기 에도 시대, 지금의 도쿄인 에도 지역에서는 바닷가에서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쉬웠어. 그래서 아예 발효하지 않고 밥에 식초를 넣어서 살짝 새콤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회를 얹어 바로 먹는 초밥이 생긴 거지. 이게 바로 에도마의 스시, 지금 우리가 먹는 초밥의 원형이야. 그리고 이 시대 말쯤엔 니기리즈시도 등장해. 손으로 밥을 뭉쳐서 그 위에 생선을 얹고 간장이나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방식이야. 한 입 크기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길거리 음식처럼 팔리기도 했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서 장사에도 좋았지. 세 번째, 스시의 세계적인 확산.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스시 전문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스타일이 있었지만 니기리즈시가 특히 인기였고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이 시도됐어. 그리고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스시도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게 되지. 1960년대 1980년대에는 일본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도 스시 문화가 전해져. 근데 회를 생으로 먹는 문화가 서양에선 좀 생소했기 때문에 서양인 입맛에 맞게 만든 퓨전 스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롤 같은 게 인기를 끌었어. 이건 아보카도, 게맛살, 오이 같은 재료를 김으로 싸서 만든 롤 형태의 초밥인데 회를 빼니까 좀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거지. 21세기에 들어서면 스시는 진짜로 세계적인 음식이 돼. 이제는 미국, 유럽, 동남아, 심지어 중동에서도 스시를 쉽게 볼 수 있어. 현지 재료와 문화에 맞게 계속 새로운 스시가 탄생하고 있고,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스시야부터 회전 초밥 같은 대중적인 형태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스시는 이제 단순한 일본 음식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음식이 된 거야. 다음에 스시를 먹을 때 이런 긴 역사와 변화를 한 번쯤 떠올려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라멘의 역사. 라멘은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면 요리 중 하나지만 처음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음식은 아니야. 그 시작은 사실 중국의 국수 문화에서 비롯된 거고 일본에서 수용하고 변형하면서 지금의 라멘으로 자리 잡게 된 거야. 처음엔 외국 음식이었던 게 어떻게 일본의 국민 음식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라멘의 기원. 중국에서 전해진 국수. 라멘의 뿌리는 중국이야. 17세기 19세기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함께 중국식 국수가 일본에 들어오게 돼.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이걸 난킨소바라고 불렀어. 난킨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뜻하고 소바는 면 요리를 통칭하는 말이야. 즉 중국에서 온 면이라는 의미지. 이 국수는 일본 항구 도시들, 특히 요코하마, 나가사키 같은 곳에서 유입됐고 자연스럽게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일본인들도 접하게 돼. 당시에는 중국인 요리사들이 만든 국물 있는 국수 요리가 생소하면서도 맛있어서 점점 인기를 끌게 돼. 두 번째, 일본식 라멘의 탄생. 일본은 이 중국식 국수를 자기들 방식으로 변형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국수 요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대표적인 게 바로 쇼유 라멘이야. 20세기 초반 도쿄에서는 간장 베이스의 맑은 국물에 얇은 면을 넣고 차슈, 멘마, 파 같은 토핑을 얹은 라멘이 등장했어. 이게 일본식 라멘의 시작이야. 그 이후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재료와 국물 베이스를 사용하면서 각 지방의 개성이 담긴 라멘이 생겨났지. 예를 들면 삿포로에서는 진하고 고소한 미소 라멘, 하카타에서는 돼지뼈를 오래 끓인 논코츠 라멘, 기타카타에서는 두꺼운 면발과 간장 국물의 간장 라멘 같은 게 대표적이야. 이렇게 해서 라멘은 단순한 중국식 국수가 아니야. 일본 각지의 문화와 식재료가 녹아든 독자적인 음식으로 성장하게 된 거지. 세 번째, 라멘의 대중화와 세계화. 라멘이 일본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데는 인스턴트 라멘의 등장도 큰 역할을 했어. 1958년 일본의 발명가 안도 모모우쿠가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멘을 개발했거든. 이건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라멘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어. 이후에 컵라면도 나오고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라멘은 일본인의 일상적인 음식이 됐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야. 21세기 들어서는 라멘 전문점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일본식 라멘도 세계적인 음식이 됐어.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도 일본 라멘을 파는 식당이 점점 많아졌고 현지 재료를 활용한 퓨전 라멘도 생기고 있어.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고급 라멘집도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 지금은 각 나라마다 자기 스타일로 해석한 라멘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라멘은 계속해서 진화 중이야. 다음에 라멘을 먹을 때는 이게 원래 중국에서 왔다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 한번 해보면 더 흥미롭고 맛있게 느껴질 거야.